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오늘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첫 방송. 네, 방송이니까요. 네. 2019년의 새해 첫 방송은 저희가 그 블록체인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블록체인이 그 올해 어디로 가는가? 네. 너무 많이 뭐 지금 그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업다운이 많이 있어서 바닥인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건지 땅굴이 또 있는지 그렇죠. 지하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콘 재단의 재단의 대표는 없죠. 전종환 이사님 그리고 박수환 이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하고 재단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씩 먼저 해주시면. 안녕하십니까. 아이콘에서 기술 이사를 맡고 있는 전종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뎁사들 업체들을 만나서 팀들을 만나서 그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기술 관련된 그런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환 이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아이콘 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는 박수환이라고 합니다. 저도 개발 조직에서 일하고 있고 저희 개발 조직에서는 아이콘 코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어에는 뭐 컨센서스 알고리즘, 뭐 기타 뭐 노드들의 운영하는 것들, 그 DApp들이 그 동작하고 개발하기 위한 툴들 이런 것들 위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운 용어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저는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자, 그건 좀 이따 풀기라고 일단 아이콘 소개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콘 재단 소개 혹은 아이콘 프로젝트 소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원래 첫 시작은 프라이빗 체인으로 시작을 했고요. 기업이나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동작하는 그런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ICO를 하면서 퍼블릭 블록체인도 같이 디플로이 하면서 이 두 체인을 모두 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체인을 연결하는 거, 인터체인 프로토콜을 만드는 걸 하고 있고, 인터체인이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아이콘과 이더리움, 아이콘과 이오스 이 체인들을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콘의 지금 뭐 현재 상태라고 할까요? 현재 스테이터스는 어떤 상태인가요? 일단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나 이런 그런 블록체인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분산, 합의 이런 기본적인 틀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만든 기본적인 틀들을 그동안 저희가 ICO 한 이후에 1년 정도는 만들었고, 지금 시점은 그냥 플랫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기업이나 앱들이 사용자한테 효용을 주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앱들이 잘 개발하고 유저 프렌들리한 UX나 그런 속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그 브릿지 그런 레이어들을 막 만들어 나가고, 이오스나 이더리움보다 더 그들이 좀 부족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캐치업해서 더 좋은 걸 내려는 그러한 스테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소개하실 때도 말씀하셨듯이 전종환 이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도 사실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이콘의 아까 뎁을 사실 이제 만들고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박수환 이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자발적 생태계가 꽤 크게 됐고, 뭐 한국에 유명한 건 이오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뭐 중국 계열도 있고 몇 군데 있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아이콘이 그래도 가장 독보적이고 가장 지금 크게 기술적으로 성취를 하고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럼 실제로 뭐 뎁은 어떤 팀들이 뭐 준비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뎁을 만들기 위한 뭐 기술적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작년 하반기 가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아이콘 재단의 이경준 의장님이 그 코인데스크 코리아 인터뷰하면서 한국의 뭐 블록체인 기업들이여 뎁을 만들려거든 아이콘으로 오라, 이런 도발적인 제목의 뉴스 기사도 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뎁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상황인가요? 약간의 뭐 저희가 진행했던 거를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작년 초에 이제 ICO 진행하고 나서 그 뎁 팀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좀 트렌드가 좀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년 초에는 어떻게 보면 좀 광풍이 불었다고나 할지 해서 여기저기서 뭐 소규모 팀들, 2명으로 만들어진 팀들도 오고, 아니면 뭐
20명, 30명 규모의 팀들도 오고 다 각양각색인데 전부 다 그 당시에는 그냥 어떤 컨셉만을 들고 뎁을 하겠다라고만 찾아왔었지.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네네. 시장에. 일단 어떤 구체적인 어떤 기술 요건이나 네. 어떤 검증된 사례나 이런 걸 들고 오진 않고 단순히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죠. 백서를 그런 가지고, 네. 백서를 들고서만 와서 이제 바로 하겠다. 이런 좀 뭔가 이렇게 먼저 덤비는 그런 스타일의 팀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뭐 몇 팀들은 잘 뭐 해가지고 ICO도 진행하고 했었습니다만 그런 팀들이 있었고, 근데 작년 이제 뭐 봄 지나서 여름이나 그 중반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좀 검증하는 분위기로 그렇죠. 가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준비된 팀들, 어느 정도 이제 기존의 서비스들을 들고 들어와서 네. 검증된 서비스로 뎁을 하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었고, 그에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그 서비스를 나오는 팀들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것들도 많이 갖추고 나오는 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기술적 요건들을 보자면 작년 초반에는 사실은 기술적 요건이 없는 팀이나 뭐 있는 팀이나 다들 나왔었는데, 중반 이후부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뎁을 개발하려면 그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를 좀 그렇죠.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게 있어야 되고, 또 사실은 뎁이라고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만 개발하는 건 아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웹 기술 개발이라든지 모바일 기술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기술적인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나오는 팀들이 이제 작년 중반 이후 하반기부터는 좀 대두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그 아이콘이 가진 뎁 중에서 네. 대표적인 거, 가장 성공적인 거 뭐 한 두세 개만 들어드린다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이콘에서 네. 어떤 기술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고, 아까 뭐 스마트 컨트랙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는 일단 블록체인 기본적으로 뭐 메인 체인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될 거고, 그 위에 이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이나 몇 가지 뭐 합의 알고리즘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이콘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팀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두 개 소개해 주시면. 먼저 그럼 메인에 설명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뎁트 일단 이더리움도 그렇고 그 이오스도 그렇고 사실 뎁 중에서 제일 잘 되는 뎁은 사실 ICO 뎁이에요. 그 토큰 오퍼링을 하는 뎁이었고, ICO 뎁으로 거의 부르는군요. 다 죄송합니다. ICO 뎁은 네. 뭘 해줘요 그러면? ICO 뎁의 로직은 이더리움을 예를 들어 이더리움 기반의 이더리움 ICO 받으면? 뎁이면은 이더리움을 받으면은 그 설정한 레이시오에 따라서 신규 발행하는 토큰을 발행해주는. 네. 저만하면 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업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ERC20 토큰이라는 게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큰을 만들 수 있는 게 시스템 기술적으로 자동화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그 쉽게 얘기하면 쉽게 토큰을 혹은 코인을 만들어서 실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ICO 뎁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또 그 ICO 뎁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뭐 이오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제일 잘 되는 게 이제 덱스앱, 그 거래소에 분산화된 거래소. 분산화된 거래소. 그 다음에는 좀 솔직히 말하면 도박앱. 왜냐면은 사행성 그 중간에서 조작할 수 없는 로직 기반으로 주사위 뭐 짝콜 나오면 정확하게 2대1. 왜냐면 블록체인 생태계 자체가 혹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완전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 카지노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뭐랄까요, 그 하우스라 그러죠. 이 주최자가 조작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문제가 거의 해결돼 버린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오스나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우리 아이콘에서 스페시픽하게 좀 자랑할 만한 뎁이 있다면? 뎁은 이제 소개해 줄 거니까. 아무래도 뭐 맨 처음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초창기했던 블루웨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루웨일. 시즌 그 출연했을 때 하셨는데 진행. 그렇죠. 맞아요. 네, 지난 시즌에 블루웨일이 한 6개월 전에 출연했었죠. 예, 아마 그 대표님이 나오셔서 그 공유 경제를 블록체인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설명도 하셨을 거고요. 예, 그 여의도에 본사가 있었고 제 기억에는 맞죠? 그런데 지금은 아마 강남에 있는 하여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팀이 이제 공유 경제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걸 표방해서 작년 초에 이제 진행해서 ICO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요. 현재는 우리 아이콘 위에서 맞습니다. 그 이제 아이콘 뎁으로서 가장 잘 이제 ICO도 성공리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그런 공유 경제를 표방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코스모 체인이라고 그쵸. 네, 코스모 체인. 그런 화장이나 뷰티 관련된 뷰티 관련된 투자가 생각한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후이서울. 네? 그 우먼스탁 아니에요? 우먼스톡은 죄송합니다. 제가 우먼스톡은 또 다른 쪽 죄송합니다. 우먼스톡도, 제가 착각했어요. 네, 우먼스톡도 초기에 아이콘하고 협업을 좀 하고 하다가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휘서울이라고 또 뷰티 쪽 하시던 쪽에서 분들이 코스모 체인을 만들었죠. 코스모 체인에서 최근에 코스미라는 이제 모바일 앱을 내놨어요. 그래서 소셜적으로 어떤 그런 뷰티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보상을 받아서 그 토큰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컨셉으로 이제 코스미라는 앱도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어블락이라는 팀이었는데요. 거의 AB180으로 나왔죠. 저희 쫄티가 워낙 유명한 방송이라 지금 말씀하신 분들 다 아시는 출연했었습니다. 다 출연했었는데. 네네네. 남성필 대표. 그 팀도 이제 개인의 그 웹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루웨일도 이전에 있던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이제 효율화하고 더 개선하는 거죠. 네. 그렇죠. 코스모 체인이나 또 에어블락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서비스들을 블록체인에서 더 활성화시킨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팬과 아티스트의 엔터테인먼트 그런 경제계를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스테이지라는 앱도 있고요. 스테이지도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나요? 다 나왔었네요. 제가 아는 인맥을 다 출연시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왔었네요. 지금 보니까. 광고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하는 위블록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렇죠. 너무 저희가 저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사행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소셜 온라인 카지노 그런 쪽도 있는 거 있고요.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뭐 추진되고 있는 게 말씀하신 아까 그 소셜 카지노는 메카코인이라는 쪽에서 이제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그런 업종에서 그런 블록체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덱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궁금합니다. 대체 이렇게 덱도 많고 이렇게 아이콘도 성공적으로 ICO도 성공적으로 한 이 그 코인의 가격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성난 투자자시네요. 이미 들고 계시는 코인을 들고 계시는 이오스를 들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근본이 되는 이 코인의 활용성 이쪽을 많이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금 저도 덱을 이렇게 막 소개는 드렸지만 아직 그 덱이 활성화됐다거나 아직 실생활에서 많이 쓰인다라거나 파급력이 있다라거나 이른바 그 기존의 서비스에서 숫자로 표현되는 DAU나 MAU 이런 숫자들이 많이 기존 서비스 대비 많이 활성화돼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긴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활용도나 실생활 적용 부분에서는 아직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지금 이제 가치가 좀 수렴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우울하거나 안 좋게 슬퍼하게 보이는 시점에서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수렴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더 이렇게 나아갈 길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활용도가 많아지거나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가치가 또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설베이를 한번 제가 이렇게 즉석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 올해 말에 아이콘의 지금 그 가격이 그런 얘기를 무서운 얘기. 20% 이상 오른다. 오른다. 오른쪽. 오른쪽 손을 살짝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떨어질 것 같다. 왼쪽 손을 살짝 들어주시고. 근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어쨌거나 재미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관계자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의견을 내는 거는 보시는 분 입장에서 적절치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홍 대표님이 굉장히 오늘 조심스러우신데 저희 보는 시청률이 없어서. 그렇죠. 저는 사실 저도 이제 관계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렇기 때문에 뭘 투자해야 된다. 증망 수익이나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댐 얘기로 먼저 넘어갔는데 아까 홍 대표님 질문처럼 박수환 이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기술적 기반의 진영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 일단 이더리움이 만든 생태계가 가장 유명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권에서는 이오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에이다라든지 몇 군데 또 추가로 나오고, 뭐 중국 계열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 얘기도 아까 하셨으니까 네. 그 좀 본질적으로 뭐 메인넷이나 합의 알고리즘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차이 혹은 어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경쟁하고 있는지를 조금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기술적 차이는 이제 너무 디테일하니까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경쟁하는 거는 이제 뭐 속도의 최적화 이런 문제도 좀 아닌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POW가 가진 그 한계 때문에 뭐 컨펌 타임이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 주사위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던지고 엄청 기다려야 된다고. 맞아요. 2, 3분, 네. 뭐 5분, 6분 기다리고 또 주사위 그 다음 던지. 그거는 사실 현실적이지 못하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에 떨어지는데 2, 3분 걸리는 거니까. 근데 이오스는 좀 더 빨라지고 이제 DPoS는 좀 빨라요. 아이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TPS 문제는 점진적으로 이제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일단 모르겠어요. UI 측면에서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왜냐면은 이 D앱을 쓰려면은 일단 지갑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쓰려면 수수료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개인들이 수수료를 준비해야 되고, 트론이면 트론, 뭐 이오스면 이오스,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그 코인 사서 지갑에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D앱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은 또 이제 메타마스크 같은 거 그런 브릿지 서비스를 또 이용해서 익스텐션 깔아서 내 지갑 로그인한 다음에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른다. 이게 사실 저희 아버지 절대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 절대 못하는. 같은 세대인 송 대표님도 그래서 못하시는 거예요. 절대 못하는. 접근성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전산을 전공했고 솔직히 말하면 어려움이 커요. 그래서 그런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를 없애준다든지, 뭐 예를 들어 프로바이더가 제공하게끔 수수료를, 그러한 시스템 이런 것들 저희가 준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르겠어요. 그 일단 로그인하는 그 단계 자체를 스텝을 굉장히 좀 쉽게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로그인 시스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트라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신원 인증을 뭐 그 디센트럴라이즈 DID라고 해가지고 신원 인증을 뭐 중앙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놓고, 그 내가 한번 받은 신원 인증을 여러 군데다 쓰게 한다든지, 혹은 뭐 비밀번호를 뭐 분산해서 관리한다든지, 그런 로그인 자체가 가진 뭐 키를, 심지어 우리 키를 뭐 그 파일로 들고 있다가 로그인할 때 쓰고 그 잊어버리면 아이디 잊어버리고 막 이런 유저 아이디적인 측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막 그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TPS에 대한 경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뭐 접근성 문제도 UI적인 측면에서도 뭐 좀 더 이제 성숙된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좀 더 편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종환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그 앱 자체가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데 한두 명짜리 앱, 그런 업체들이 만드는 앱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좀 짱짱한 팀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도 개발해봤지만 프로덕트 하나 만드는데 개발하는데 한 1년 걸리고, 시장 핀 맞추는데 한 1년 걸려, QA는 1년 걸려, 2, 3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잠깐만요. 대답이 끝났나요? 뭐 요약해 보면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 원천 기술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게 어디가 꼭 낫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 그러니까 유저 눈높이에 맞게 기술이 개선돼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개선돼 나가고 있는, 결국은 유저가 프렌들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매스 어답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해야 되니까 그 방향으로 그 허들을 낮추고 가고 있는 거고, 그 블록체인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채굴 방식 같은, 혹은 합의 알고리즘 방식 같은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점점 다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왜냐면 저희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동통신 할 때도 뭐 CDMA 방식이나 WMA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세상이 바뀔 것 같이 했지만,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그거 지금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방식이 됐든 전화가 잘 걸리고, 소위 말하는 전화가 잘 터지고, 이 데이터 송신이
잘 되는 방식으로 가면 그 안에 이제 서비스들이 살아나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예, 그렇지만 우리가 참 이 방송에서 박수환 이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한번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참 원래 개발하시는 분들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 이 새로운 산업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 제가 잘 해설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올해를 예측했을 때, 자 올해를 예측했을 때, 그게 중요하죠. 네. 2019년 말에 또는 2020년 초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술적인 문제 또는 그 어떤 풀리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에 있고 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떤 의견 주시면 돼. 제가 먼저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정부의 시각을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라는 게 이제 그 정부 쪽에서 이제 R&D를 끌고 나가는 입장에서 정부도 이제 블록체인 자체를 물론 이제 뭐 대척점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4차 산업으로 중요시 육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보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정부 과제로서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과제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열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제의 특성을 보면은 블록체인에서 이런 포인트를 먼저 가야겠다라는 그런 시각적인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인증 쪽인 것 같아요. 그런 신원 인증이랄지 본인 인증이랄지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20년 전에 저희가 거꾸로 이제 PC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면 그때 이제 막 인터넷에서 뭐 상거래도 한다, 은행업도 한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올랐는데 그때 이슈가 또 인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인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다가 뭐 PKI라는 기술도 나오고, 근데 이걸 또 누가 최종적으로 인증하느냐 하면 국가가 해야 된다 해서 뭐 GPKI나 MPKI 같은 그런 국가적인 프로젝트들을 해서 원육이 돼버린 뭐 공인인증서,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액티브엑스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반대적인 면에서는 그것만 잘 쓰면은 다 모든 인터넷으로 다 했던 거죠. 은행업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인증을 디지털로 다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블록체인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문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으로 인증 문제가 서비스의 이제 시작점인 포인트, 인증 쪽.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제 실제 서비스 쪽에 다가가는 건데요. 그 부분부터는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실제 서비스 쪽에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이력 관리나 유통 관리, 이력 관리 쪽에 많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처음부터 얘기됐던 게 그런 거죠. 블록체인 특성상 어떤 이 노드들이 여러 이제 참여자들이 서로 인증해주는 공동 인증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에 가장 적합한 부분이 물류나 이력 관리 쪽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IBM도 그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업체에서도 다 그런 쪽에 많이 포커싱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류나 이력 관리 문제의 상당 부분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해결되거나 아니면 가시적인 그런 서비스로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저도 조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 첨언드리면 그게 예를 들면 무슨 뭐 사실 선거 제도 같은 경우도 그래, 선관위에서 선거 제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관세청에서 물류도 그랬고 그다음에 아까 축산물, 농산물 이런 거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력 관리나 추적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라는 게 작년 올해 이제 프로젝트로 나왔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시범 사업이나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네, 뭐 이사님도 혹시 뭐 좀 올해 화두가 될 만한 거를 짚어주신다면. 그게 뭐 기술 문제랑 상관이 없습니다. 뭐 기술 문제랑 뭐 비기술 문제 한 개씩만 얘기해 보면은 지금 이더리움도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속도를 굉장히 최적화하겠다. 뭐 사이드 체인이나 뭐 플라즈마 같은 걸 이용해서 지금은 이중 지불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트랜잭션 싱글 프로세싱으로 돌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2개 이상의 프로세싱으로 돌려서 TPS를 올리겠다 이런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잡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뭐 이더리움 지갑으로는 이더리움 앱만 쓰고 EOS 지갑으로는 EOS 앱만 쓰는 그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되게 어색하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하나당 지갑이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지금. 도메인별로 다 서비스 도메인별로 뭐 체인이 특성에 따라 막 다른데 거기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 이용할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요걸 잇는 그런 프로토콜 그런 경쟁도 뭐 에이온이나 코스모스나 아이콘 저희들이 막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법적으로 또 저는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는 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뭐 VC들이 여기에 뭐 펀드를 조성한다거나 이럴 때도 사실 법적으로 막혀 있고, 반대로 이번에 뭐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해서 이 동산 이런 것들을 여기 토큰이나 패깅 시켜가지고 이제 발행을 하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게끔 하고 있는 그러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ICO 다음 이제 또 되게 큰 파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기술적으로 프로토콜 정리하고 이더리움도 열심히 정리하고 플랫폼 만들고 있는데, 이걸 내고 싶은데 정부에서 이거 내는 순간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접어야 되는데 이래버릴까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이런 거 뭐 10억, 뭐 1000억짜리 뭐 이런 것들 1000만 원씩 쪼개가지고 코엑스 이런 근처에 있는 굉장히 비싼 그런 부동산 것들을 쪼개서 사람들이 토큰으로 사고 이거를 2차 거래도 할 수 있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유동 리퀴디티를 주는 거니까. 혹은 뭐 누가 봐도 오늘 피카소 그림을 뭐 1000등분 해가지고 내가 뭐 1000만 원어치 산다 이런 것들 굉장히 하고 싶은 건데 못하는 그런 건데, 그런 거를 다 깰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그런 그렇죠. 그림을 천장으로 쪼갠다는 건 아니고 한 가의 멋진 그림을 피카소 그림 같은 경우 한 명이 살려면 무려 1000억이니까. 근데 1억 원씩 가지고 있는 애호가 1000명이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공동 소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가가치거나 자금 가치 규모가 너무 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금력이 적은 사람들은 이미 배제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으니까. 성대님,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그 VC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실제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렇게 뭐랄까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차별 논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한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VC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잠깐 지금 얘기해 주시면. 현재는 그거를 이제 양성화를 일부 하기 위한 시도들이 좀 되고 있고요. 사실 그런 뭐 약간 예비적 모임이 저희 협회에서도 한번 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에 관해서 지금 이번에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표철민 대표님이 네. 체인 파트너스의 네, 거기서도 지금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찾고 있는 건 법을 바꾸기는 어렵고, 법을 바꾸기보다는 이 기존 법 질서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연구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이거는 갑자기 제가 무슨 뭐 대답을 하게 돼. 이거 아주 특이한 상황이 드는데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